저는 이번 주 한 주는 테마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번 주 테마,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테마가 어떤 테마가 있었는지 피드백 한번 해보고 바로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저희의 픽이 어떤 픽이었죠? 식량이었죠. 아이고. 그리고 네. LNG 네.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식량 쪽은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맞습니다. 뭐 실제로 뭐 식량 관련주 안에서 음봉 5일 내내 나온 종목들도 있었고, 뭐 금요일 날 한번 쭉 반등해준 종목들도 있었고, 확실히 저번 주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번 해먹은 좀 테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더 파워풀한 느낌은 좀 덜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LNG 같은 경우에는 BHI 정도는 좀 올라갔어요. 예, 근데 그 외 종목들도 약간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계속 보면은. 뭐 가는 놈들은 한 번씩 좀 한번 가준 것 같고, 버틴 놈도 있고, 빠진 애들은 그냥 아싸리 그냥 빠져버리고. 약간 좀 예상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난해한 한 주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보면 사실 해지성으로 움직임을 보여준 게 명확하긴 했죠. 그쵸. 위 종목들의 해지성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좀 공격적으로 한다고 가다 보니까 이 인플레 관련 주들이 되려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인플레가 잡힐 것이다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폭락장에 보시면 인플레 종목군들이 빠지면서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들을 움직여주고, 금리 인상 수혜주들 움직여주면서 지수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좀 루트를 지금 타주고 있는 시점이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좀 메인으로 볼만한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생각하는 베스트 테마는 어떤 테마입니까?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는 재건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네옴시티, 뭐 재건, 뭐 혹은 사우디, 뭐 인프라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정말 대외적인 일정들이 많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상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좀 봐야 되면 연속성을 보이는 좀 네옴시티 쪽을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은 휴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금요일 날 미증시가 이제 고용지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지표 발표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아직까지 침체되지 않았다라는 키워드가 붙다 보니까 금리 계속 올리겠구나. 그래서 시장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 대한 여파가 월요일 날 연속성을 가지고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좀 좋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장세 조심해야 되는 거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연속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연설이 좀 잡혀져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외파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매파적인 네.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금리 인상 해가지고 빨리 맞아요, 이거 맞아요. 잡자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매파적인 네. 성향이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목요일날 파월 의장의 연설도 지금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파월 의장의 이제 9분 연설로 인해서 전 세계 시총 7천조 원이었나?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네.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엄청나게 큰 여파를 줬거든요. 인플레도 사실 높고 고용 시장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발언을 할 이유와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들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결국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고용 시장이 약화될 때까지 올리겠다라는 키워드이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러한 현상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미국 경제는 세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8일에 목요일날 네.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번 주는 정말 쉽지 않은 또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또 반대로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발표 다 나오고, 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다 받아주고 하면은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 뭐 쉽지 않다. 어려운 시장이 이번 주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 연휴 전에 그렇게 이제 행복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체감상 제 기억이 조금 뭐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면, 특히 이제 대한민국 이 지수의 방향성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에 올라갔었어야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려면 저번 주에는 올라갔었어야만 됐는데, 이 거래일이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빠졌어요. 그 말의 뜻은 어느 정도 이제 이번 주만큼은 주봉 음봉의 뜻은 한 주의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의 조건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철이 형이 얘기한 그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 인프라 관련주들, 태양광일 수도 있고 건설일 수도 있고 5G일 수도 있죠. 예, 그쪽은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주 한 주는 테마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깜짝 놀랐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관련 수혜주들을 뭐 제주은행, 고려신용정보 이런 기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엄청나게 고려신용정보 같은 기업은 사실 최악의 종목이긴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걸 못 갚잖아요. 대출을 못 갚게 되면 그걸 추심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내기 위해. 근데 그 회사가 고려신용정보예요. 진짜 무서운 회사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고려신용정보에서 연락이 와서 돈 갚으라고 추심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군들이 움직일 만큼 좀 최악의 시장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이런 매파적인 일정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테마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 그냥 몸 사리고 있으면 안 되나? 이번 주만큼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금리 인상 말씀하셨으니까 네. 관련주들 하면은 뭐 푸른 저축은행이 될 수 있고, 네. 뭐 또 고려신용정보, 뭐 제주은행 정도까지 이 세 종목이 사실 뭐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엄청나게 센 이제 테마를 보자면 5G가 엄청 셌거든요. 5G가 센 섹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실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관심을 갖자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을 안 했어요, 시장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뭐 상승 반등 하락을 반복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안 움직인 게 수소랑 바로 5G였어요. 근데 수소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한번 건드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안 건드렸고, 5G는 뭐 우리나라 뭐 5G 뭐 가입자가 뭐 2,700만 명인지 뭐 얼마가 늘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KT, SKT, LG 쪽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낙수 효과를 못 누렸었는데, 이번에 네옴시티 쪽으로 또 사우디 스마트시티 쪽으로 5G가 붙다 보니까 금요일 날 한번 움직임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게 이제 머큐리가 좀 가장 강하게 또 움직여줬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중동 사람들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위 관료자들이 이제 만났을 때 5G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제 이번에 또 뭐 하실 때도 뭐 네옴시티 쪽으로, 스마트시티 쪽으로 첫 번째 방문한 게 평택 반도체 공장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옴시티에 대한 아무래도 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우디 스마트시티 뭐 그리고 뭐 네옴시티 뭐 이쪽으로는 5G가 조용하다가 테마를 한번 붙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연속성을 가지는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전통적이라고 하면 좀 너무 옛날 같고, 네옴시티 하면 사실 건설주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한미글로벌 부회장님이 또 네옴시티 또 관계자를 또 만나면서 또 반응을 했었고, 또 한미글로벌이 단기 과열도 들어가니까 부대장주로 유신이 또 출발하는 이런 또 시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죠, 이런 것들. 네옴시티 CIO하고 면담을 했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이제 아니면 뭐 어떤 회담이 있기 전에 실무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1월 달에 사우디 빈살만과의 정상회담이 있어요. 네, 방한을 하죠. 근데 이제 정책 총괄의 책임을 지는 사람과 면담을 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 네옴시티에 관련된 부분에 실무를 협상을 했다라는 뜻이고, 진짜 수혜를 받는 기업군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막상 11월 달 다 가오고 그러면 그때쯤이면 또 한 타임 꺾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뭐든지 뭐 테마가 나왔을 때는 좀 소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월하고 10월 초중순까지가 이 네옴시티 관련 기업군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을 하죠. 유럽 종양학회. 근데 여기 우리나라 뭐 유명한 기업들, 뭐 셀트리온, HLB, 뭐 제넥신 이런 친구들이 유럽 종양학회 3대 바이오 학회에 또 참여를 해가지고 다음 주 13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버텨주고 바이오가 끌어가는 가능성도 또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약간 좀 주에 마지막에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버티고 있는 테마죠, 사실. 방산. 네, 방산 쪽은 태조 지금- 이방원에서의 방산이에요. 아, 맞네요. 네. 태조 이방원. 거기서 좀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방산하고
2차 전지죠. 맞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계속 얘기가 많아요. 보조금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방사는 9월 달에 또 이제 호주와의 또 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쓱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방산이 조금 버티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다.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뭐 LIG 넥스원 이 친구들은 시장이 좀 오르락내리락함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좀 지켜주고 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움을 보여줄 때에는 조금 한정적인 테마군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굳이 무리한 매매는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이번 주는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저희가 보통 이제 이 재료 브리핑을 일요일 시간으로 보통 한 이제 3시에서 그쯤 찍잖아요. 저희가 재료를 계속 보고 이걸 진짜 굳이 막 없는 거 끌어다 와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진짜 볼 땐 보고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번 주는 공격적으로. 왜냐면 또 연휴 앞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돈을 밀어넣는 것보다는 좀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찾자면 한 요 정도 테마, 그리고 이번 주에 대외적인 일정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면은 내가 이제 공격적으로 들이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지 포지션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주 화이팅들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큰 수익 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